네, 연일 최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9월장은 약세장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그런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코스피 지수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강세로 돌아선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8월 중순부터 시장은 조금 흔들리긴 했었죠. 네. 뭐 이런저런 미국에서 나오는 매크로 지표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실적 지표들 이런 거 했을 때 8월 중하순까지는 좀 시장이 흔들리다가 그 악재들을 하나하나 해소하는 과정에 지표들을 하나하나 시장에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커졌다라는 네. 부분들이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과 맞물려서 시장이 더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9월 달 안 좋을 거라는 전망도 꽤 많이 있었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사상 최고치를 가는데 아마 시장이 대형주 위주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다행히도 시장에서는 유동성의 힘인지는 몰라도 악재보다는 호재를 조금 더 민감하게 인식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업률 지표가 조금 안 좋긴 합니다.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긴 합니다만 물가는 잡혀 있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는 아직 둔화로 가는 단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버틸 수 있고 이 부분이 유동성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 계속 선호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만큼 연말에 코스피 지수의 상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3,500까지 갈 것이다라는 게 업계의 시각인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거의 3,450입니다. 네, 거의 다 왔죠. 당장 내일이라도 갈 수 있는 흐름대이기도 하고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시장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과거에도 사실 이런 케이스들이 몇 번 있기는 했었습니다. 일단 뒤에 좀 더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사실 코스닥은 계속 약한 모습이잖아요. 네. 이런 추세는 한번 대형주들이 이런 관성을 받고 그리고 계속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평선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진 거는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반등하면서 이 정도 급등했던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단기 상승률로는 더 빨리 올라오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회는 또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분명히 대형주에 대해서. 근데 대형주가 쉴 때 대형주를 매수하는 용기도 좀 필요한 때가 분명히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시장도 좋지만 다른 아시아 시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PER로 봤을 때는 여전히 대만이라든지 일본보다 낮다고 합니다. 네. 다른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아시아 증시 지금 사실 일본도 굉장히 좀 강한 편이고 중국도 강한 편이고 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들이 강한데요. 일단은 미국이 최근 2, 3년 동안 상대적으로 계속 강했던 이유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가 계속적으로 인상을 통해서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자금들이 계속 들어갔던 영향도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약세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통화들에 대한 강세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만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중국이 먼저 그 수혜를 누렸던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차례가 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반도체와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우리나라 투자할 때 중요시하는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도 좀 뒷받침되면서 올 3분기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외국인들 매매 규모 최근에 보면 많이 사기는 했습니다. 근데 연간으로 보면 여전히 3조 정도 순매도입니다. 여전히 순매도고 1년 정도를 시계를 조금 더 뒤로 해보면 여전히 10조 이상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여전히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9월장 들어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매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팀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직접 자산가분들을 만나시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확 달라진 거를 가장 많이 체감을 네.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3년 8개월 만에 최고 기록하고 있고 당연히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거래 대금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은 뭐 주식 비중을 좀 늘렸습니까? 뭐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도 오기 전에도 그런 관련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워낙에 금리가 꽤 높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채권 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이제 장기채들을 매수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이제 처음에 매수할 때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투자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매매 차익을 보려고 이제 기다리셨는데 이제 최근에 한 달 동안 금리가 좀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채권의 매매 차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것보다 지금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지금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사는 게 어떻겠냐라는 질문들이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 받았는데 아마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고민을 하실 거예요. 채권으로 그래도 한 10% 이상 수익 나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매매 차익으로. 근데 지금 주식으로 어떤 주식이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단기간에 그것보다 더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 사이에는 조금씩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예탁금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탁금은 증가 추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장에서도 또 핫한 종목이 SK 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상승으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5% 넘는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수익률 측면에서 어떤 종목이 지금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하이닉스는 이제 들어가기엔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뭐 단기간에 일단은 많이 올랐고 너무 올랐죠. 다만 이제 목표가는 많이 높지만 특히 우리나라 뭐 시가총액 2위 기업이 이 정도면 한번 쉬었다 가는 거 아니냐? 사실 그래서 어제도 좀 막판에 주가는 좀 쉬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계속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조금 있었어요. 2016년도, 17년도 그때도 지금과 좀 다르게 클라우드 시장 초기에 개화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도 디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IT 소부장들도 사실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2016년, 17년도 삼성전자가 제 기억으로는 한 130만 원대, 액면 분할 전에 130만 원에서 260만 원 정도 갔던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3만 원대에서 9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도 사실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때는 클라우드가 이제 확산되는 초기 모습이었고 이제는 AI가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물론 조금은 AI, HBM의 확산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요를 따라가려면 지금도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다 HBM에 들어가는 뭐 이제 DRAM뿐만 아니라 GPU에 들어가는 HBM뿐만 아니라 거기다 서브로 들어가고는 이제 소캠에 들어가는 LPDDR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한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마이크론이 조금 최근에 지지부진하거든요. 올 상반기까지 나왔던 기사만 놓고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엔비디아와 공급계약이 나올 줄 알았는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 하이닉스가 역시나 가장 빠르고 그다음 삼성전자, 그다음이 마이크론 또는 마이크론은 연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뉴스까지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담아야겠다라고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정치적인, 뭐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합쳐지면서 주가는 좀 세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뭐 조만간 35만 원 또 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반도체 투톱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소부장까지 훈풍이 불면서 소부장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잖아요, 팀장님. 반도체 또 소부장 안에서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야 돼요. 늘 보는 게 일단은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현장에서 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시장 따라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쵸. 예, 시장 따라가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부장도 수익률이 좋긴 합니다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소부장 종목들마다 좀 수익률이 좀 갈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오늘은 외국인들이 특히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살 때 가장 먼저 사는 게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되겠죠. 근데 과거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현대기아차라던가 분명히 대체제 더 큰 다른 대형주들도 대체제가 좀 있을 건데 이 종목들은 조금 실적이라던가 대외 변수에 있어서 조금 꺼리게 되는 요인들이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더 이 대안이 사실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있어서 선호도는 정말 투자자의 개인 취향으로 나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플러스 일부 대형주들을 일정 부분 매매를 좀 자기 포트에 채워놓고 그 다음에 소부장들을 조금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매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2016년, 17년도와는 그래도 조금은 다른 점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2016년, 17년에는 반도체만 너무 압도적인 영업이익 사이클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조선이라던가 바이오라던가 뭐 화장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다른 섹터들도 충분히 저는 매매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는 봅니다. 근데 다만 시장이 1% 올랐는데 내 총잔고가 1% 이상 안 오르면 뭔가 진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대형주 비중을 꽤 많이 높여놓은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도 다른 섹터들도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일단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투톱 대형주를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시장이 3,400선까지 오를 때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대주주 양도세 50억 원 현행이 유지가 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25%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유망한 섹터 어떤 섹터가 있습니까? 오늘은 좀 쉬고 있습니다만 금융지주가 확실히 좋은 대안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50억이 일단은 우리가 50억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한 30%가 일단은 이하로 나오는 게 시장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25%대까지 된다라고 하면 금융지주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지수가 3,500을 넘고 4,000포인트까지 만약에 가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또 3,400까지 끌고 왔었던 금융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외국인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서 원래 사실 배당주 매매는 한 추석 전후로 해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매매해서 연초 매도하거나 연말에 이제 좀 어느 매매책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되면 특히 뭐 자산가 분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매력,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매력도가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지주도 충분한 하나의 배당률이 높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높고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금융지주들은 충분히 지금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조선주. 조선주는 지금 당장 워낙에 반도체 섹터들이 시장의 수급을 가져가면서 조금 수급의 리밸런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내년까지 실적과 모멘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섹터이기 때문에 조선주도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금융은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간략하게 시장 전략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고 나서 또 시장의 색깔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가장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좀 전략들 좀 세워놓으시고 리스크 관리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오늘 황유한 신한투자증권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